디자인 싱킹에서 문제 정의 단계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 이후 문제 정의 단계로 이동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감하기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실체화시켜 줍니다. 목표는 좀 더 명확한 사용자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정의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을 하고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확실하게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통찰력과 포인트를 이끌어내고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리되고 잘 짜여진 문제 정의는 디자인 싱킹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솔루션을 향상시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고 세밀하게 설명된 문제 정의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문제점에 있어서 올바른 포인트를 타겟점으로 잡고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중간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미궁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문제 정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공감하기 단계에서 관찰했던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아 문제점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고 종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정의 단계는 디자인 싱킹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감정의 영역 안에선 무엇이 필요할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와 정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복잡한 문제들을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시켜 각각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정보의 종합은 분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재배열시키고 해석하고 이해해가면서 정보 간의 공통적인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공감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정보를 문제 정의 단계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보 분석이 항상 공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정보 종합이 항상 문제 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정보 분석과 정보 종합은 디자인 싱킹의 모든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순서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점을 정의하고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진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다른 앵글에서 보고 이해하면 문제 정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작성된 문제 정의를 통해 디자인 싱킹의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생성으로 연결해주는 How might we 질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보 분석과 정보 조합은 모두 중요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보 분석에는 복잡한 개념과 문제를 더 작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세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정보 종합은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포인트와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각각의 정보를 재배열하고 해석하여 정보 간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며 연결고리를 찾는 일입니다. 정의 단계의 궁극적 목표는 사용자가 직면한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불리고 디자인 싱킹의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생성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디자인 싱킹의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엔 각각의 방법론들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